자궁근종이란 자궁근육세포로 이루어진 양성 종양을 말합니다. 가임기 여성이라면 흔히 앓는 자궁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방치할 때는 빈혈 및 각종 후유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고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신정호 교수와 함께 이 자궁근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 자궁근종하면 대표적인 여성 질환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 자궁근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자분들에게 가장 흔한 혹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35세 이상 여자분들의 한 40에서 50% 정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양성 종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성 종양 결국은 종양이라는 거잖아요. 종양이 우리 몸에 있다면 절대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종양을 다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거 자궁근종을 수술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자궁근종이라는 건 자궁을 이루고 있는 근육세포에서 변해서 생긴 혹인데요. 대부분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양성이고 이제 악성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반 정도는 증상이 없고요. 특별한 증상 없으면 그냥 지켜보고 관찰만 해도 됩니다. 종양은 종양인데 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냥 놔둬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자궁근종을 이렇게 그냥 방치하지 않을 경우에 좀 심한 경우에는 건강상에 안 좋은 영향이나 후유증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주위 장기를 누를 만큼 커지면 이제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광을 누르면 소변을 좀 자주 보게 되거나 그럴 수가 있고요. 장 쪽을 누르면 소화가 안 돼서 가스가 많이 차거나 그럴 수가 있고 위치에 따라서는 임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0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는 자궁근육종이라고 하는 암으로 진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증상이 없으면 굳이 수술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만약에 좀 크기가 크다 혹은 위치가 안 좋다 이런 경우에는 좀 수술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몸에 자궁근종이 있으면 뭐 빈혈이 오기 쉽다 이런 얘기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근종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월경량이 많아지는 건데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철결핍성 빈혈이라는 게 쉽게 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증상이 천천히 생기면 여기에 적응들이 되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월경량이 많다는 걸 모르고 지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는 분들은 산부인과에서 한 번씩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철결핍성 빈혈이 올 수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병원을 좀 가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하고 자궁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런 자궁근종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궁근종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는데요. 이 근종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여성 호르몬을 높일 수 있는 뭐 인스턴트 음식이라든가 좀 비만하다든가 뭐 음주를 지나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는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초경이 빨리 오신 분들은 약간 위험성이 증가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스턴트 음식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자궁근종 증상이 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기사를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머니가 이 자궁근종이 있으면 그 딸도 자궁근종이 생기는 경우를 보면서 좀 우려를 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유전이 되는 겁니까? 네, 유전이 됩니다. 가족 간의 연관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나 뭐 이모나 고모가 근종이 있다고 하면 그 딸, 조카한테도 사실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네, 만약에 가족 중에 이제 자궁근종이 있는 분이 계시면 한 번쯤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뭐 평소에 생활하기 불편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게 임신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좀 걱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자궁근종 때문에 뭐 임신이 좀 어렵게 될 수도 있을까요? 대부분의 근종은 상관은 없는데 일부 근종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바로 근처에 있으면 얘네들이 아이들이 자라는 공간을 침범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주는 게 좋고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를 낳고 임신 출산 이후에 수술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치에 따라서
임신은 되지만 나중에 중후반부에 조기 출산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분만 후에 출혈이 많게 된다던가 태아 위치를 비정상으로 만든다던가 이런 위험성이 좀 증가하는 건 있습니다. 자궁 내막 바로 아래 종양이 생기는 경우에는 아이가 자라는 공간을 침범을 해서 조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 결국은 이제 임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궁 근종이 특히 이제 여성의 나이와도 많은 관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연령대에 따라서는 자궁 근종의 크기 영향도 받는다고요? 네, 나이랑 연관이 많아서 뭐 20대부터 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보통 20, 30대 시작해서 30대 중후반, 40 넘어서 점점 이제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최근에는 이제 나이 들어서 결혼하시고 임신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궁 근종이 있는 채로 30대 중후반에 임신을 하시는 경우가 생기면서 그런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죠. 뭐 근종이 여성 호르몬에 의존해서 자라기 때문에 폐경 전까지는 계속 커집니다. 그런데 이제 폐경 이후에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폐경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도 크기가 좀 크다면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이 자궁 근종의 크기가 굉장히 크면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후유증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변이 자주 마렵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하는 등의 증상들을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자궁 근종인지 아닌지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증상 아니면 자가 진단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네. 최근 몇 년간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생리량이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기간이 좀 길어진다던가 아니면 생리통이 전보다 심해졌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 외에도 소변을 뭐 2시간에 한 번 이상 자주 본다거나 자꾸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찬다던가 아니면 아랫배 불쾌한 압박감이 있고 뭐 빈혈이 있다던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럴 때는 체크해보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자궁 근종이 이제 뭐 나이나 아니면은 식습관 또 호르몬 변화 등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자궁 근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궁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매달 생리를 하실 때마다 그 증상을 관찰을 잘 하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변화가 있다면 그냥 넘기지 않고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뭐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체중이 이렇게 늘거나 줄어드는 것 자체도 생리 주기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매번 생리 주기를 한번 관찰을 하시는 게 좋고 뭐 식생활 같은 것에 있어서도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은 의심이 됐을 때 확인하는 거는 초음파를 보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산부인과에 정기검진을 거르지 않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궁 근종을 포함해서 여성 질환 대부분들은 이제 여성 본인이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가족들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같이 알아두고 관심을 두되 너무 간섭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대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신정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